정치천재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경선에서 검증 공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 간의 금도를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을 넘은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지금 극도로 흥분이 되어 있죠. 이재명 지사는 무사히 1등 안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2강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물릴 수 있다. 5차 범위 내려오게 되면 대책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하나 생긴 거고요. 이낙연 쪽에서는 의외로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후보 간 토론에서 강세를 못 보였어요. 캠프에서도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꽤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경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쳇말로 진흙탕 싸움 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페널티 주겠다. 만약 금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로 좀 엄중하게 세우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전혀 안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17년, 2012년 촛불 이전의 경선 때는 맞는 형국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민주의식이 무척 향상됐거든요. 예. 특히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관심 있는 사람들,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국민의 수준을 평가할 때 그 눈과 지금 국민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저렇게 네거티브 공부하면 막 흥분하면서, 지지자들은 댓글 다는 사람들 한 3천에서 5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 얘기 듣고 쫓아가다가는 필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토론 주제, 끝 무렵에 누가 이 경선에서 이길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끝 무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얘기 듣고, 이현주 의원이 얘기를 잘하면은 얘기 안 하고, 잘 못하면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당 입장에서 이렇게 경선 국면에 과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경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과열될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2017년에는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죠. 야당. 네. 지금은 여당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이었어요. 성남시장이고, 야당의 변방에서 이제 이 도전자로서 치고 올라오는, 그때 이제 막 이 촛불 집회하고 이럴 때 보면 연설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잘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의 1등하는 후보로서의 어떤 좀 포괄적이고 좀 더 큰 모습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관전하는 면에서 보면 여당이 1등하는 후보답게 좀 더 큰 주제와 좀 더 대범한 면을 가지고 경선을 끌고 가는 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굉장히 위태롭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하는 입장이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야당이지, 여당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한심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입장, 백제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 사안이라든지 또 군 미필 사안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심하다. 그래서 집권 여당답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을 더 잘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두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착각을 잊어먹었어요. 경선은 뭡니까? 선거 운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는 경선에서 이재명을 꺾겠다, 이낙연을 꺾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선거 운동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호감을 받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왔을 때 이기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숲속에서 나무만 보고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 원로나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그런 지적을 해줘야죠. 그럼 이재명의 추진력을 나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너무 훌륭합니다. 저 추진력을 나는 배우겠습니다. 배워서 이재명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예. 만약 이런 스탠스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어떨까요? 훨씬 큰 형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제가 되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저 엄중함, 진지함, 안정감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후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거 운동이거든요. 선거 운동을 하라 그랬지 누가 말로 하는 UFC 보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좋게 잡았고 이재명 30%라고 봅시다. 이낙연 20%라고 봅시다. 이렇게 싸우면 나머지 20%나 30%가 자기가 이겼을 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혹은 이낙연을 지지했던 표가 다 올까요? 제가 보기엔 5% 누수됩니다. 그럼 지는 싸움이에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또 우리 스스로 또 후보가 되면 당사자가 사실 되면? 당사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예. 아니 거기 또 불세출의 그 진흙탕 싸움의 달인 있잖아요. 홍카콜라. 난 그 오빠 빨리 보고 싶어. 제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지금 막 달아오르고 있는 그 지역 논란, 지역주의 이제 공방이 있고 백제 민주당 공방 적통성에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 논란이죠. 네, 이제 특히 이제 그 백제 호남 논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한참 이 1, 2등 하는 후보가 그 호남 지역주의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게 약간의 어떤 뭐 제로섬 게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란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그래서 이 1, 2등 하는 후보가 그것도 여당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 싸움도 이제 분석해 보면 재밌는 게요. 지금 200만 이제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선거인단 모집까지.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어바웃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운동 당내 경선할 때 보면 그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적지까지 분류를 해보면 50%가 넘어가요. 많을 때 70%까지 갑니다. 호남이요? 호남 출신이 예, 예. 원적지까지 보면. 뭐 이렇게 또 부모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네. 이제 부모까지를 이제 우리가 원적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한 200만이 넘는데 결국 호남의 민심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경선의 행배가 좌우된다고 보고 이 싸움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지. 이낙연 쪽에서 먼저 걸었죠. 왜?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호남이 결집하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본선은 잘 모르겠으나 당내 경선에서는 호남세가 호남 출신이 결집하게 되면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호남에서 지지가 최근에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 역전됐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세균 후보하고 100% 단일화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예. 그러면 이제 호남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김에 호남의 이 지역적 정서를 자극해서 호남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몽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이게 본선에 갈 때는 전 이제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본선에 갈 때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예. 두 번째 호남 출신인들이 호남의 정서를 자극한다고 한들 이렇게 우리 호남 출신 후보를 뽑자라고 결집될까? 이게 예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남민들의 정치 의식, 민도 이런 걸 너무 낮게 잡아본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런 싸움인데 저는 뭐 이낙연 측에서 이제 먼저 건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데 조금 더 너그럽고
크게 치고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좀 있어요. 예. 그건 이현주 의원 생각하고 같은데 양쪽 캠프 보면은 전략을 세워놔도 지금 전략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돼 있어요. 좀 감정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던 야권의 가장 최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대비해서 1대1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시점부터 굉장히 네거티브가 치열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이 봤을 때는 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창궐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또 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요. 이거는 거의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현상이 드러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사실은 두드러지는 후보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네.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등장을 하고 최근에 약간 좀 헤맨 경향이 있죠. 네. 이렇게 좀 정치 대비를 하고 나서 정무적인 부분의 이제 오판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실언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휩싸이면서 약간은 이제 이 정체 현상을 좀 겪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변화의 가능성 여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지금 어떤 고정적인 그래서 역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만하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네.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판단했을 때 후보들 간의 어떤 경선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금도의 기준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공은 좀 떠났다고 보고요. 예.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자정작용으로 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8, 9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파도가 칠 거다. 지금은 정권 교체 심리도 한 5%쯤 빠졌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갔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에서 먹으면 봉황을 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죠. 예.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가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맥주 마시는데 좀 우아하게 마시는 것 같고 화기애애하잖아요 분위기가. 예. 그러면 국민들은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정국인데 불구경하고 쌈구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어느 정도지 계속 이게 늘어지면은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면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캠프에 가 있지 않는 원로들이 모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전직 당대표들 보게 되면 이낙연, 정세균, 그다음에 이해찬 다 선수로 뛰는 정국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는 지지율이 휘청하면서 한번 빠지는 경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찾아와야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 좀 틀려지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8월 중순 이렇게 가면서 국민의힘의 변화가 더 급박하게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이 경선의 치열함도 저는 약간은 오히려 관심 받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싸움의 소재가 정책이라든가 뭔가 그런 건 국정 있죠. 과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딪힌다면 지지자들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때까지 선거에서요 예. 싸움의 소재가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네.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제가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업그레이드 됐는데 정치인들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법을 내놓으면 예. 둘 중에 한 분이 지지율 5% 먹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일방적으로 네거티브 종식 선언을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거티브 종식 선언.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조건을 거는 거죠. 예. 첫 번째로 지금까지 네거티브로 인식된 모든 행동, 자신의 캠프, 자신을 포함해서 예. 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최소한 노력하겠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네거티브하는 인사들을 우리 캠프에서 몰아내겠다. 그리고 캠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중지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군요. 예, 요청하는 거죠.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한 가족이다. 가족 간의 싸움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만 준다. 나는 다시 한번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과한다. 이러고 선언하는 쪽이 한 3%에서 5% 먹어갑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나와서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함께하면요? 예. 뒤에 돌아서 또 합니다. 왜냐면 진정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무슨 페어플레이 서약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 거기까지예요. 뭐 페어플레이 한다고 태클 안 들어갑니까?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를 본선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선에서요? 네. 본선에 또 다른 전략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예.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본선에서 그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는 그 종식 선언 이거를 꼭 지키면 정말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수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보면 이게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긴 해요. 기준을 근데 좀 이제 저도 궁금해서.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역주의에 대한 얘기, 그죠? 이 사실 말꼬리 잡는 거. 네가 사실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B까지 다 읽어보면 이게 아니지만 그 B까지 다 읽어볼 필요 없이 A만 딱 잘라서 보면 네 말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라고 너는 말한 게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이 A만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 이런 어떤 말꼬리 잡기식의 네거티브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캠프에서 뭐 하고도 사는지.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네. 저희 오후 5시인데 YTN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6명 다 불러서요? 예, 네거티브에 대한 뭐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얘기한 5가지를 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저건 내가 받은 비밀 문자가 왜 저기서 터트리지 그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제가 기대하겠고요.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